자, 집합금융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강제집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서두는 조금 잭치고 본론으로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행 권한을 일단 받게 되면 지금 명령 신청이든 앞에 채권 투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럼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강제 집행 부분도 크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유체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세 가지가 크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강제 집행을 할 때 제가 잠깐 이렇게 둬놨는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전자소송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부동산 등 집행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요 서류 제출해 보면 여러분들 서류 제출해 보면 여기 민사 집행 서류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압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압류 부분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청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있죠. 추심이 되고 나면 마지막에 추심 신고서를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유체동산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여기 있네요. 유체동산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서 이런 것들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선 제가 어떻게 전자소송에서는 들어가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송을 하는 이유가 소송은 단순히 누가 옳은지를 다투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소송을 통해서 자산에 대해서 회복을 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재산권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재산권을 그 손해된 재산권을 갖다가 획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문의 주문 같은 경우에도 있죠. 여러분들 그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자, 소송. 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주문에 만약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능합니다. 강제 집행 착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판결을 받은 후에 상대방이 임의로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은 채권자는 즉시 강제 집행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 판결문 송달 후에 2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 판결이 되지 않은 판결문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강제 집행 착수가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그 판결을 받고 나서도 있죠. 여기 채무자는 돈을 어디에 빼돌릴까 이렇게 그런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빼돌릴까 싶어서 우리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압류 가처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조금 복잡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강제집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추심 명령도 가능하고요. 유체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입니다. 우선 채무자 부동산의 낙찰가를 추측해 가지고 여러분들 낙찰가를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부에 보게 되면 선순위 채권자 있죠. 채권액을 대략적으로 빼고 난 다음에 얼마의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추정해야 하는 겁니다. 추정을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건저당권 1순위, 2순위 있으면 그걸 빼고도 여러분들이 강제경매를 들어가서 빼도 여러분들이 그 있는 그 채권을 여러분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경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건저당권자와 같이
부동산의 담보를 설정해 둔 사람이 신청하는 경매를 갖다가 임의경매라고 하고요.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을 확보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경매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전자소송에 보면 그냥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이렇게 해서 청구 금액, 금 얼마 및 이에 대해서 2000 몇 년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 소용 손해금 신청서를 제출한 이를 기준으로 총 얼마다 이렇게 집행권원의 표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땡땡 지방법원에서 선고한 뭐 대여금 청구를 하면 이게 판결 정보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이유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위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위 청구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채무의 이행을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 청구 금액 상당의 채권 변제를 충당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는 집행령의 판결 정보를 하고요. 송달하고 확정 증명 한 통하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목록, 이해관계인 목록, 이해관계인 목록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등기부에 보면 있죠. 제1건주당권, 제2건주당권자 이렇게 쭉 적어주시고요. 경매 신청, 채권자 이제 적어주고 소유자 있었죠. 그 사람 소유자 쭉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부동산에 대한 이제 그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압류 또는 채권 추심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결 정보를 지급 명령 신청이든 이렇게 판결 정보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제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에 취하는 조치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있죠. 우리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채무자가 은행에다 예금해 놓은 거, 그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이라든지 또는 채무자가 어느 곳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보증금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에 대한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주심에 성공한 채권자는 있죠. 주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러한 채권 신고, 주심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라든지 가압류하게 되면 채권자는 주심한 금액을 다른 채권자와 그, 그 안분해서 나눠 가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될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 신고를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요 말씀이 결국에 있죠. 채권 주심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한 3천만 원 돈 받을 게 있어. 3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채권 주심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심 신고. 주심 신고를 안 해놨고 나면 다른 또 채권자가 있죠. 그 채무자를에게 그또 이렇게 채권 압류하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되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만약에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을 또 n분의 1로 또 나눠야 된다. 그 사람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 만족을 위해서는 주심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심 신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나면 좀 이게 간단한 겁니다. 처음 모를 때 그런 거죠. 뭐가 그러면 이런 걸 아유 복잡해가지고 돈 만들고 뭐 깡통이면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채무자가 실제 깡통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청구 채권의 그 표시 여기는 100만 억이죠. 5억 뭐 1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원금은 5억이다. 그다음 지연 손해금은 어, 그 5천만 원이다.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비율로 계산한다. 그래서 땡땡 지방법원 그 계약금 반환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 판결에 기한 원금 및 지연 손해금이다. 내역계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신청서 그 신청서에 첨부 인지대도 들어가고요. 요거 내역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별직 목록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취지는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에 채권을 압류한다. 제3 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위 합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3 채무자가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여러분이 자, 그래서 신청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하고 송달 증명하고 법원 등본, 대리권 신고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볼게요. 그 다음 볼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별지 목록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5억 1천만 원이면 5억 1천만 원 1항, 2항. 자, 그 은행에 예금돼 있다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압류 및 주심할 채권이 되겠습니다. 땡땡은행 주식회사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주식회사 땡땡은행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두 개를 바꿔놨느냐면 여러분들 은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하고 하나는 하나은행이라고 한다면 하나은행 주식회사에 대해서 하나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요 두 부분이 주식회사 그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나누면 조금 그 분별력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적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은행 주식회사에 대해서 3억 1천만 원을 우리가 예금 채권 중에서 입금되어 있거나 당내 입금될 예금 채권으로서 다음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청구 금액일 때까지 금액 이렇게 하고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약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요거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이것에 대해서 가지는 다음에 그 예금 채권 중에서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 채권으로 다음과 기재한 등급을 금액한다 이렇게 놨죠. 요거는 전자소송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상세히 이게 나와 있습니다. 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거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압류 가처분에서 사실 이런 것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압류, 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 가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은행에다가 그 법원에다가 처음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제 다시 은행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라는 겁니다. 선행, 압류, 가압류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 먼저 압류하고 채권 투시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행, 압류, 가압류된 예금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압류, 그다음 추진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는 다음 순서에 의해서 압류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통 예금에서 먼저 압류를 하고 그다음 당좌 예금, 그다음 정기 예금, 정기적금, 그다음 별단 예금, 저축 예금, 그 MMF. 자, 별단 예금은 예를 들어서 법인 같으면 여러분들 알 겁니다. 법인 같으면 그 주납입 그 계좌 있죠.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주식으로 발행했을 때 은행 그 자본금을 돈을 내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별단 예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MMF, MMDA, 그다음 적립식 펀드 예금, 그다음 신탁 예금, 재권형 예금, 식량 예금 이런 것들 이런 순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을 때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범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끝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압류 및 그 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은행에 주심할 채권에 표시해서 있죠.
나중에 돈을 받아냈다고 하겠습니다. 음, 돈을 받아냈다고 하겠습니다. 5억 1천만 원을. 그러고 나면 반드시 채권 그 주심 신고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심 신고서. 주심 신고서에는 제3 채무자는 어떤 은행, 예를 들어 하나은행 주식회사의 한 명, 이거는 우리은행이겠죠. 위 사건에 관해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제3 채무자 하나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주식명령 결정의 금액, 그 다음에 5억 1천만 원 가운데 금 5억 1천만 원을 전액을 주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이것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맡기시더라도 알고 맡기는 거랑 모르고 맡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 직접 하셔도 되고요.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내가 좀 미안한 감은 듭니다. 사실은 이런 걸 사실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변호사분이나 법무사분들께는 약간 좀 죄송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유체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있죠. 유체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있죠. 채무자 유체 동산을 압류한 뒤에 경매에 붙여가지고 각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제 집행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 집행 일시를 통지하고 집행 및 함정을 내서 경매에서 채권을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보시면 뭐 이런 거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강제 집행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쭉 적는 겁니다. 일단 집행 목적물의 소재지, 집행 권한,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 방법 이렇게 해놨죠. 청구 금액은 이 정도. 위 집행 권한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압류물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할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 고장이 발생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선부서류 딱 넣고요. 채권자, 예린,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특약사항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설은행하고 예금주, 계좌번호, 채권자 이렇게 자, 요런 부분인데 요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렇게 전자소송이 들어가셔가지고 서류에서 뭐 들어간다? 그 민사집행 서류에 들어가시면 된댔죠. 민사집행 서류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죠. 강제경매 신청 여부터 하면 클릭을 하면 있죠.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들어가셔가지고 하면 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게 틀이 툭툭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왜 이렇게 쉽지 싶을 겁니다. 막상 해보시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채권 압류하고 여기 주심 신고하고 아까 그 밖에 집행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하다가 뭐가 잘 모르겠으면 있죠. 모르겠으면 여기 있죠. 02-3480-1715라고 있거든요. 02-3480-1715번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죠?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강제 집행에 대해서. 자, 집합금을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잘 알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합건물에 많이 유용한데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공익 전체 사람들, 공익 전부 소유자 입점주분들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이런 어떤 그 채권을 우리가 강제 집행 그 어떤 강제 집행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방향성 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